2019년 8월 대한민국의 실업률이 역사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는 것을 설명을 했지만 정작 그러한 시절 대한민국의 수입 수출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규모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또한 국내 투자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게 되면서 미달러 대비 원화의 약세 현상이 2019년 상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또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이제 민간 기업들의 재고예요. 매출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고 자산이 지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난 5월 기준 전체 제조업 재고율은 117.9%로 1998년 외환위기를 겪었던 이래로 최고 수준이에요. 매출이 감소되는데 재고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그만큼 팔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민간 기업들의 재고가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민간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진행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설비 투자가 급감하게 되면서 이 대한민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원동력인 이 민간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경제의 침체의 원인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경제 지표가 통화 시중 유동성과 통화 유통 속도예요. 2013년 내 대한민국의 통화 유통 속도는 이와 같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던 중이었어요. 특히 이제 2017년 내 2016년도서부터 이제 경기 부양을 조금 진행을 했었던 성과가 나오던 이 찰나에 2017년도서부터 이제 정책 변환이 시작이 되면서 급속도로 이제 다시 통화 유통 속도가 감속되게 되면서 여기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시중 유동성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와 같은 이제 감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전보다 대한민국 원화가 더 적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미 달러 대비 얘 가치가 강세를 나타내야지 되는데 반대로 약세를 나타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브라질의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는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줄어들면서 대한민국에서 빠져나가고 또한 국내 투자 자본이 해외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아 나가게 되는 엑소더스 현상이 두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진행이 되게 되면 시중 유동성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대비 원화의 약세 현상, 화폐 가치 상실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그간 밤을 잊은 그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경고 단계를 나눠서 지속적으로 공유드려 왔어요. 그래서 경고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분석 내용을 공유드려 왔었고요. 대한민국의 이제 경고 1단계가 켜지게 된 것은 2019년 1월에 확인된 2018년 기간 대한민국 건설업 부문 GDP의 깊은 침체, 즉 1990년대 말 외환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다음으로 세 번째로 깊은 침체를 나타낸 것이 경고 1단계. 정부와 국내 주요 분석기관들은 이와 같은 것은 2017년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나타난 기저효과다라고 간과를 하게 됐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건설업 부문 GDP의 침체가 일어나기 전에 유동성 지표들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인가성을 갖는 앞단에 있는 원인에 해당하는 경제 지표들이 둔화를 넘어서 침체를 나타내게 되고 이것이 이제 건설업 부문 GDP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두 번째로 이제 경고 단계에 왔던 것이 대한민국의 수출입과 무역 수지와 그리고 외국인 투자 규모가 2018년에 지속적으로 침체되는 것이 이제 경고 2단계고 그리고 경고 마지막 3단계는 브라질 사례에서도 살펴봤다시피 국내외 투자 자본이 엑소더스 현상, 해외로 빠져나가는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미달러 대비 화폐 가치의 상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경제 하방 리스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브라질 사례를 통해서 찾아봤었고 대한민국은 경고 3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을 밤을 잊은 그대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공유를 드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고 단계를 1, 2, 3단계로 나눠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공유를 드린 것은 단순히 이 재미를 위해서나 아니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1, 2, 3이라는 숫자를 붙인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이제
국가가 됐던 아니면 뭐 농작물을 기르더라도 땅에다가 이제 새로운 씨앗을 심어서 이 싹이 나고 여기서 이제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기까지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땅이에요. 땅에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또한 땅에 충분한 이제 물이 없게 되면 이 물이 일정 수준까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면 이 땅은 점점 황폐화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 뒤에 어떠한 비료를 갖다 붓던 어떠한 황금물을 갖다 붓던 간에 이 땅에서는 이전과 달리 튼실한 과육을 걷기가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1, 2, 3단계로 이제 나눠서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는 이미 미달러 대비 원화 가치의 상실 현상이 2019년 상반기서부터 진행이 되면서 외환 보유고에 있는 가치가 비싼 달러를 시중에다가 뿌려서 원화의 가치 상실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1, 2, 3단계 중 3단계에 와 있고 2019년 8월에 대한민국 건국일의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한 것은 변동에 불과하다. 똑같은 결과지표에 해당하는 이 GDP가 0.4%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최고 수준의 성장률은 2.1%고 그 이하로 1%대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2019년 기간 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 다음에 2020년서부터 바닥을 치고선 상승한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와 같은 시중 유동성이 지속해서 줄어들게 되는 이 정책이 변화가 와야 돼요. 기존에 이제 2019년 8월에 미 연준이 이제 보유자산 매각을 종료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살펴본 바가 있어요. 미 연준이 보유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미국 경제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동안 이제 미국 경제에 있던 유동성이 이 보유자산 매각이라는 이 바구니에 뚫린 구멍을 통해서 지속해서 빠져나가면서 유동성이 감소가 되고 주요한 경제지표, 특히 이제 설비투자 경제지표들이 빠른 둔화를 넘어서 침체를 나타내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미 연준은 이와 같이 유동성이 유실되게 만드는 이 구멍을 2019년 8월에 막아버렸고 9월서부터는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유동성을 늘리고 있고 10월서부터는 단기 유동성도 급속도로 늘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또한 주요한 국가들의 이제 환율의 기반이 되는 미달러 유동성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존재의 목적인 안정적 환율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비례적으로 유동성을 늘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대한민국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동성이 미국과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미국과 달리 구멍이 뚫린 것은 이 정책이에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계속해서 유동성이 유지되어져 왔었고 2019년 상반기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발표되는 정책들은 이 구멍을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는 유동성만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놀이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구멍이 나 있는 바구니 그릇에다가 물을 점점 더 많이 집어넣게 되면 이 물이 높아지는 높이에 비례적으로 물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유실되는 이 물에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진행되게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왜 미국이 미 연준이 뜬금없이 이 보유자산을 매각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하고 매각을 종료를 하게 됐는지를 이해를 해야지 된다. 이 구멍을 막지 않고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선순환이 어렵게 된다. 그래서 이미 비옥한 토양이 영양분을 다 상실하는 3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멍을 막아 놓지를 않는다면 어떠한 유동성을 퍼붓게 되더라도 이 비옥한 토지로 바뀌기는 굉장히 제한되는 그러한 조건에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하반기서부터 수개월 동안 공개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이제는 3단계의 증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작게는 투자 관점에서 원화로 거래되는 모든 금융상품은 리스크를 갖게 됩니다. 심지어는 국내에서
새벽부터 출근을 하고 밤늦게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 그런 샐러리맨들이 원화로 봉급을 받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그런 시절로 들어서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특정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라면 국내에서만 매출이 발생이 되게 된다면 이 원화로 거래되는 발생되는 매출 자체가 리스크가 되게 돼요. 원화 가치의 상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속해 있는 산업 부문의 경쟁 해외 기업을 찾고 이러한 기업들의 성과가 좋다면 그러한 해외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를 하거나 또는 유망한 원자재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미 달러로 거래되는 투자를 통해서 국내에서 발생되는 매출액이 크게 늘지 않고 감소되고 영업이익이 적자전환까지 가게 되고 원화 가치가 상실이 되게 되면서 발생되는 그런 피해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해지 전략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어요.